이제 천만에요. 집에서 나가십시오. 과로로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했음에도 늘 집안일을 강요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산 휴가를 갔을 때 제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수님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삶은 더욱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어서 쇼핑, 빨래, 청소 등 무거운 배를 달래며 할 수 있는 만큼 할게요 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황이 너무 힘들어 결국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제가 입원했을 때 시댁 식구들은 저를 보러 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우리 셋이 갑자기 나타났다. 남편, 시어머니, 형수, 태츠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모두 낯선 사람들이었다. 여자의 배가 부어올라 임신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입원했다는 건 좀 과장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제 새 아내예요. 남편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들고 있던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내 앞에 내밀었다. 입력하세요. 그는 종이를 탁자 위에 올려두었고 히터에서 소리가 나더니 나에게 강제로 펜을 짚게 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퇴원해도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집에서 나가십시오. 시어머니와 남편 뒤에서 낄낄거리는 여자. 나는 그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화가 나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퇴원 처리를 하던 아버지가 돌아왔다. 오랜만이에요. 아버지는 웃으며 의붓 가족에게 인사를 했고 계모와 케니치도 역겨운 미소로 화답했다. 내 딸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내 말을 들으셨나 보군요. 내 생각에는 당신 아버지의 교육이 전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 코토아 씨가 있을 곳이 없어서 그분 부모님 집에서 제가 모셔드릴게요. 제발. 내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크게 웃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다음 말에 갑자기 웃음이 멈췄다. 아니, 그 집을 나가는 건 내 딸이 아니야. 바로 여러분입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자마자 나를 우러러보셨습니다. 내 이름은 이누카이 코토아입니다. 그녀는 30세이고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 케니치와 저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친구의 초대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결연 파티에서 케니치를 만났습니다. 그랬다. 저는 수줍음이 많았고 모르는 남자들과 대화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친구들이 남성 참가자들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자주 보았고 행사장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고 전체 요리를 즐기며 참가비로 돈을 벌려고 노력했습니다. 식사를 정말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역시 전체 요리를 들고 뻣뻣하고 비좁아 보이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일치합니다. 케니치입니다. 케니치는 눈이 마주치자 불편하다는 듯이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그는 나를 확고하게 쳐다본다. 너도 친구야? 네, 그렇죠. 나도 마찬가지야. 저는 이런 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를 데려오세요. 같이 지내실래요? 케니치는 그렇게 말하면서 부끄러워했지만 나는 그와 이야기하기가 편했고 결국 우리는 2시간 동안의 중매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케니치와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면서 보냈다. 솔직히 처음에는 전체 요리를 손에 들고 행사장 한 구석에서 함께 웃으며 지낼 시간이 기대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았지만 정말 재미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케니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이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내가 오기를 잘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파티가 끝나면 참가자들은 자신이 좋은 인상을 받았던 사람을 종이에 적어 호스트에게 건네준다. 다만 양측이 작성한 쌍이 결합으로 성립되면 연락처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키리토의 흐름이 있습니다. 나는 케니치 외에는 어떤 남자와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으며 케니치의 온화한 말투에 감동했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종이에 케니치의 이름을 썼다. 아무래도 케니치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나와 케니치는 커플로 결연장을 떠났다.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빠르게 연애와 결혼으로 발전했다. 결혼 후 도쿄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 작년에 시아버지가 그는 사망한 이후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고 있다. 한때 케니치가 가족과 함께 살았던 넓은 집에는 우리 외에 시어머니 타카코도 형수 히로코도 있었고 4사람이 함께 살았다. 동거를 시작하고 나니 대학생 형수와 나이가 11살 차이가 난다. 현재 결혼한 남편은 매우 바쁘기 때문에 종종 나에게 옷과 가방을 사준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살 더 크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여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처제도 제 처제인데 남편과 애착이 아주 깊어서 명절에는 같이 쇼핑을 자주 갑니다. 그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본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형제자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와 형수는 매우 솔직하고 저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줍니다.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는데 지금은 완전하게 인생을 즐기고 있어요. 어느 날 달이 한 달 넘게 도착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의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검사 결과 임신 사실이 밝혀졌다. 집에 오자마자 시댁 식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남편은 물론 시어머니, 형수까지 모두 내 일처럼 쳐다보더군요. 그는 그것에 대해 매우 행복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없어요. 나는 내 시간을 줄이고 대신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기뻐할 줄 알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알기 쉽고 알기 쉬운 프레젠테이션에 놀랐습니다. 감히 애정을 표현하다니 이 단지 그녀가 여자였기 때문이다.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그것은 사실일 수 없습니다. 나는 곤경에 빠졌다. 나는 당신에게 실망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과장된 한숨을 내쉬었다. 히로코는 당신에게 후계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안일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우로코가 안타깝네요. 무엇? 당신이 그렇게 실패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속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나는 당신에게 실망했다. 그날부터 이 시댁에는 내가 있을 자리가 없었다. 어떤 식으로든 실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그렇게 부르죠. 그렇구나. 히로코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거절할 때마다 시어머니와 요시마이는 내 앞에서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나에게 특별히 변한 것은 없습니다. 직장에 갔다가 집에 오면 평소대로 집안일을 하고 생활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도 요시마이도 달라진 듯 저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항상 맛있다고 생각했던 저녁 식사에 대해 불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무 맛도 안 나네요. 늘 참으면서 먹었는데 코토아 씨는 요리를 정말 못해요. 죄송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입술을 깨물고 사과하는 것뿐이었다. 케니치는 내가 타락한 모습을 매일 지켜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도 공범자다. 케니치는 동료와 친구들을 처가집으로 초대해 나에 대해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았다. 위였다. 제 아내는 정말 그런 일을 잘 못해요. 이것을 먹어보세요.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만해요. 형제님, 이렇게 맛없는 음식을 손님에게 먹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케니치가 왜 이런 아내를 얻었는지 궁금합니다. 시댁 식구들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아내인지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손님들은 모두 충격받은 표정이었지만 나의 네거티브 캠페인에 절실한 세 사람은 깨닫지도 못한 채 마지막 열차였기 때문에 그들 중 한 명이 일어섰을 때 그는 마침내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내 아이가 여자아이인 것을 알게 된 그날부터 나는 매일 시댁 식구들에게 둘러싸여 지냈다. 그는 타락했고 그의 인격은 계속해서 부정당했습니다. 그녀는 정신적으로 우울했지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내가 3학년이 되자 시어머니와 요시마이는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직장에서 쉬는 시간을 가지게 되므로 집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아침에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케이치와 요시마이를 위한 도시락을 준비하고 모두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 나는 큰 집의 모든 방에서 낮에는 TV만 보고 계시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깨끗이 청소하세요. 시어머니가 초대한 동네 주부들에게 대접하기 위해 과자를 만들었고 저녁에는 케이치와 요시마이가 돌아오기 전에 혼자서 쇼핑을 하고 저녁을 준비한다. 남들보다 먼저 식사를 마친 후에는 목욕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일을 합니다. 모든 직원의 빨래를 접는 것이 일상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던 케이치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지나치게 태어난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이 너무 설렌다. 솔직히 이혼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임신 중이라 몸을 담그기가 힘들어요. 제 사정으로 인해 아버지 없이 아이를 키우게 되었고 그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둘 수도 있다. 그런 불안감이 내 마음을 스쳤습니다. 인내심을 가져야만 해요. 어느새 마음을 잃고 하루하루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요시마이의 생일 전날 그녀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일 파티에 갈 때 친구의 책을 읽어줄 생각이에요. 물론 시어머니와 케이치도 동의했다. 그러자 요시마이가 나를 쳐다보았다. 코토아 씨, 준비해주세요. 나는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 저를 비난하셨어요. 남편의 여동생을 축하하고 싶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로코는 대학에서 바쁘다 일을 안 하니까 심심하겠네요. 그렇죠. 그 정도는 하세요. 내 배가 얼마나 커졌는지 그들은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벌써부터 아기의 움직임이 느껴지네요. 나는 아무도 모른다고 확신합니다. 결국 파티 당일 시댁 식구들이 저를 버리고 요시마이에게 생일 선물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사러 갔다. 요시마이가 갑자기 제안한 파티였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장식도, 음식이나 케이크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이어메이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만 말해줍니다. 그랬다. 쇼핑하러 갈 수밖에 없었어요. 무거운 몸을 끌고 쇼핑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심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어서지 못하고 땀이 멈추질 않습니다. 나는 바로 데코레이션 아줌마 3명에게 연락해 긴급 계산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다. 즉시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라는 말을 듣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좀처럼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독한 통증이 걱정됐다. 아기에게 위험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여성 3명이 도착해 의사의 진찰을 받았을 때 아기는 괜찮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아기는 급히 병원으로 후송됐다. 나는 들었다. 역시 케니치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면 스마트폰의 통화이익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 됩니다. 나는 나를 향해 떠도는 케니치의 이름을 두드린다. 잠시 통화가 끝난 후 약간 심술궂은 케니치가 대답했다. 이모야, 준비는 끝났어. 3번째 여성은 심한 복통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됐다. 그럼 이제 준비는 끝나지 않았나요? 그런 건 아니었어. 농담하지 말고 가기 전에 준비를 끝내세요. 나는 벌써 친구들과 집으로 향하고 있다. 그게 다야. 케니치는 생일 파티 준비가 끝나지 않은 기산을 꾸짖는다. 하지만 비상계산으로 인해 뱃속의 아이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들보다 히로코의 파티가 더 중요해요. 나는 내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케니치의 칭찬을 내가 몰랐던 것은 아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생일 축하 잔치를 놓고 우리 아기의 생명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입었다. 그는 기산의 생일 파티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다. 지금은 조타의 케니치는 여전히 뭔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통화를 종료했다. 뱃속의 아이 케니치와 나의 아이예요. 케니치의 말도 안 되는 말에 나는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시댁에는 더 이상 내 편이 되어주거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나 자신에게 의지할 수 있어요. 바로 부모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 나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결국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분들은 부모님뿐이었는데 그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안 시댁 식구들 중 누구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입원한 지 약 3주 만에 시어머니와 케니치가 병원에 오셨는데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마침내 퇴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3사람이 병실에 왔습니다. 계모와 케니치, 그리고 그것은 요시마이가 아니라 이상한 여자였다. 그 여자는 배가 부어올라 임신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당신은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건 과장된 표현이 아니었나요? 그 사람이 내 새 아내예요. 케니치는 의기양양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 손에 있는 가방과 이혼의 그는 통지서를 꺼내서 내 앞에 들고 있다. 정말 좋아요. 그는 격렬한 소리를 내며 종이를 탁자 위에 올려놓은 다음 나에게 억지로 몸을 붙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 더 이상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퇴원해도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집에서 나가십시오. 케니치 뒤에는 시어머니와 여자가 낄낄거리고 있다. 난 너무 이기적이야. 이구사는 화가 나서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흔들었다. 퇴원 처리를 하던 아버지가 돌아왔다. 오랜만이에요. 이누카이 씨, 아버지는 시댁 식구들에게 웃으며 인사했고 시어머니도 반갑게 인사했다. 니치 역시 역겨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 딸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내가 한 말을 들은 것 같군요. 아무래도 아버지의 교육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집에 코토가 있어요. 유씨가 살 곳이 없으니 부모님 집에서 보살펴주세요.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와 케니치가 크게 웃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다음 말은 갑자기 웃음이 멈췄다. 아니, 그 집을 나가는 건 코토노아가 아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건 나뿐만이 아니었나 싶어서 케니치는 아버지를 비웃었다. 말하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역시 코토아의 아버지 케니치의 아버지는 케니치의 무례한 말에 화를 내지 않고 매우 침착하게 말했다. 나는 그것을 뽑아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계모는 아버지의 말에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케니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에게 물어보세요. 그렇죠. 엄마, 나에겐 빚이 있었다. 하지만 간사이였어야 했어요. 이래서 케니치한테는 좋은 거야. 난 로코한테도 말하지 않았어. 케니치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안도한 표정으로 나와 아버지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해 집을 담보로 주셨습니다. 나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 아이는 그가 안고 있던 아이였고 내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케니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인이 그 후 남자아이를 낳았다고 하는데 DNA 검사 조사 결과 아이와 케니치 사이에는 친자관계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댁 식구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 여주인을 쫓아냈습니다. 그때 당신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케니치의 회사에는 서로 아는 친구가 2명 있는데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 말을 듣고 케니치가 달려가 확인해 본 것 같습니다. 네, 케니치 말대로 에코 사진으로 인한 오해일 뿐이고 결과적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아기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이고 있었어요. 저도 태어나기 전까지는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출산 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랬다. 태어난 아이도 내 아이가 될 것이다. 네, 케니치의 아이입니다. 다카 제발 나에게 주세요. 그들은 나에게 그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했고 내 아이들은 어디에 있으며 그들은 곧 우리 집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려고 했다. 코토아-찬, 왜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 걸까요? 뒤에서 한 남자가 나타나 이 소음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깁구로 나를 확인하러 온 사람은 약혼자였습니다. 케니치와 기보는 약혼자를 만나고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비둘기가 콩을 먹게 된다. 그는 마치 잡아먹힌 것처럼 보였지만 상황을 파악한 2 사람은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고개를 뒤로 젖히기 시작했다. 코토아 씨, 당신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무슨 여자야. 믿을 수 없어. 이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을 잊었나요?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남편과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책가방을 등에 메고 신나게 뛰어나갑니다. 내 뒤를 사랑스럽게 따라준 약혼자였고 3살 아들을 둔 타이미를 만났다. 그들은 젠지에서 결혼했고 곧 부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들 입학식이에요. 의자에 앉아 조용히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한 내 자신을 느끼며 눈물을 참고 있는데 갑자기 어깨를 두드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내 전남편의 동료가 거기에 있었어요. 내 아기가 딸이라고 말한 후 나는 나에 대해 나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혼자다. 그는 나에게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행사 후에 시간을 내실 수 있나요? 의자나 시댁과 관련된 일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과 이야기를 해보니 과거가 생각나더군요. 그는 잊어버릴 수 있도록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들을 집으로 데려갔고 저는 동료와 함께 근처 커피숍에 들렀습니다. 그랬다. 동료가 이사장과 처가의 운명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희아버지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아버지의 집이 이제 빚 대신 내 소유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것이 그의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케니치는 멍청했고 시어머니도 그걸 모르는 것 같았고 분명히 화를 냈다. 코토아도 그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녀에게 돈을 달라고 강요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하지만 이혼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계셨지만 등 뒤에서 아버지의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을 나가는 건 코토노아가 아니잖아. 코토아와 낯설어지는 너희 집부족입니다. 2 사람은 한동안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아버지의 말을 이해한 듯 당황했다. 시작.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이런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담담하게 당장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케니치는 나를 보더니 손에서 이혼 서류를 빼앗았다. 힘든 시기에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지금부터 당신을 지원하겠습니다. 너무 뻔한 신호기 코토노하의 거짓말이었다. 이 사람 너무 못생겨서 궁금해요. 너무 화가 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는 케니치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노크, 케니치군, 이게 뭔지 아시죠? 그리고 케니치는 자신의 앞에 사진 몇 장을 내밀었다. 그건 나쁘다. 나는 한동안 당신의 소문을 조사해왔습니다. 물론 의사 진료비도 청구되니까 그게 내 의도다. 아버지는 내 물건을 챙겨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시며 웃으며 말씀하셨다. 새엄마와 케니치가 뭐라고 소리치는 걸 들었지만 아버지도 나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아기는 무사히 태어났고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집에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것에 따라 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처음으로 아이를 키웠어요. 그녀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이 없었지만 그녀의 부모는 훨씬 더 강한 동맹자였습니다. 육아 전문가인 엄마, 첫 손주에게 푹 빠진 아빠, 그리고 귀여운 우리 아이가 평화롭게 살고 있다. 그는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케니치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이 나를 만나러 왔습니다. 물론 부모님 집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은 없었지만 세 사람은 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걱정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 이웃들이 걱정하며 현관문 밖을 내다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았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를 현관으로 데려가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무슨 일로 여기에 왔나요? 그 새 아내는 어떻게 됐나요? 마이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여기저기 놀면서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그에게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시어머니도 돈을 벌지 못하고 현천까지 가야만 했다. 처음으로 어떻게든 생계를 꾸릴 수 있었던 것 같지만 아마도 진료비를 내야 했기 때문에 점차 목숨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현과 시의 수입만으로는 더 이상 그들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동료가 현이나 시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생활권에서 병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도 손을 뻗은 것 같습니다. 최근 현과 시에서 잇따른 무단 결석으로 인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택에 방문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 경찰이 무섭게 생긴 남자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현과 시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동료가 아이스 커피를 다 마셨다. 저는 마사코입니다. 그럼 이혼해주세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했다. 개인을 데려오고 이혼 서류를 준비해준 현과 시에 감사해야 할까요? 아마도. 나는 집에 있다. 엄마, 집에 오신 걸 환영해요.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초밥을 먹을까요? 그렇죠. 오늘은 제 손자의 경사스러운 날이에요.